혹시 프리랜서의 최대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 단점은 고정적 일거리를 안 만들면 굶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약간 그거죠. 최근에 영상 본 게 있는데 되게 비유 되게 찰졌는데. 그거 있잖아요. 초전도체? 요즘에 이슈잖아요. 상온 초전도체에서 힘만 조금만 줘도 저항이 없어서 무한 동력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프리랜서도 초전도체랑 비슷합니다. 한번 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굶어 죽거든요. 내가 똑같은 그러니까 일을 하고 돈을 모아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돈이 세이브가 잘 안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월급 루팡이 안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저 쉴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인간 초전도체가 되고 있는 느낌. 그게 좀 단점이고요. 사실 경제 상황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분야의 좀 특징이긴 한데 제가 코로나 때 힘들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때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본인의 능력, 개인 관리 능력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단점이라고 보기 좀 힘들죠. 체력적이나 신체적인 이 관리도 중요합니다. 개인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건강도 그렇고 저도 하루에 운동 꼬박꼬박 하려고 하고 식단 조절 좀 하려고 하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허리도 안 좋아지고 손목 많이 나가시고 디스크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프리랜서기보다 그 이 분야의 단점이죠. 그래서 프리랜서 단점이라고 제가 나머지 보는 건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요즘에는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 우선 대출이 안 됐었어요. 제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데 요즘엔 됩니다. 비정규직은 다 되는데 그때가 좀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었고 그리고 제 프리랜서랑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프리랜서랑 정규직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급여차 지역보험 내가지고 지역보험이 제가 30만 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4대 보험이 없다 보니까 지역보험을 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금 문제가 좀 있어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 신고세를 내잖아요. 종합소득 신고세도 괜찮은데 저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를 하실 거면 제가 세무사랑 여러 번 상담을 좀 했었는데 개인 사업자 내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수익을 그러니까 수입원을 여기저기 들어오더라도 어떤 건 종합소득 신고세, 어떤 거는 연말정산, 어떤 거는 뭐 부가세 신고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최대한 한 곳으로 다 모이는 게 훨씬 더 낫다. 세금 처리 면에서. 그리고 절세도 좀 많이 되고 환급도 좀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부가세까지 더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득이 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실 때도 개인 사업자에다가 파견을 나가더라도 계약 관계를 사업대 사업계 B2B로 계약을 하면 되니까 물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청으로 들어가면 되긴 하지만 그런 좀 세금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걸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제가 예전에 세무사 없을 때는 혼자 종합소득 신고세 막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했었는데 진짜 머리 터질 것 같거든요. 그거 공부하는데도. 그래서 그냥 돈을 좀 들이고 세무사를 써서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부분을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이긴 하죠. 근데 프리랜서도 이게 종류가 꽤 있어가지고 내가 출퇴근하는 프리랜서가 될지 내 사무실이 있고 내 거주지가 있는 재택인 프리랜서를 할지를 또 그것도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프리랜서는 일보다는 일 외의 것들이 신경 쓸 게 더 많다는 게 제가 제 프리랜서를 2009년부터 했거든요. 2009년에 프리랜서를 시작했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세금 처리 그리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인간 초전도체가 되어야 한다. 초반에 요즘에도 좀 그런 압박은 좀 있긴 한데 뭐가 또 있냐면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인맥으로 해서 물어보면 되긴 하는데 1인 만약 파견을 나가게 되고 아니면 일을 혼자 받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굉장히 구글링도 안 되고 많은 경우에 되게 난감하긴 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기술 자문을 주변을 구하다 어떻게든 인맥으로 건너 같은 팀원이 머리 싸매고 막 하겠는데 윈도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물어볼 때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창피한 얘기인데 저도 모르는 거 많거든요. 근데 구독자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구독자 단톡방에 질문을 잘 안 해요. 제가 아 그것도 모르세요라는 말 나올까봐. 그래서 어떻게든 구글링 하거나 아니면 진짜 친한 분들이 있어요. 되게 제가 인정하는 빠꼬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거나 혹시 이거 안 되는 거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유튜브가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볼 수 없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옆으로 새긴 했는데 프리랜서를 하면 약간 프리랜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능력자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혼자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내가 견적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상도 가능해야 되고 리스크에 대한 것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고 모든 1인 기업이야 말 그대로. 제가 개인 사업자 내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1인 기업이 돼서 움직이는 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를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그 심리적 단점이 있죠. 그 외에 뭐 기술은 뭐 일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정직원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고.